식품을 구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 배달 만물 트럭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식품 사막 현상을 이젠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 행사로 발돋움하려는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한방과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입 담당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7월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만 아직 충북에서 실제 후원회를 결성한 의원은 극히 소수입니다. 더 나은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은 안 된다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천만 원, 시군의원 3천만 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합니다. 9월 말 현재 충북에서 개설된 지방의원 후원회는 모두 3건. 도의원 1명과 청주와 충주시의원 각각 1명씩입니다. 이들은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 등 지방의원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행하지 못했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지만 유능한 정치 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도 예상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약간 어려운 청년 정치인이나 신인 정치인들은 또 이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신입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 이외에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까라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고 의원은 내가 후원 받았으니까 더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원금을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나 결탁 등이 걱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사업 발주와 공모 등 지자체 행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정 활동비 인상 과정에서 보여지듯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정치 자금의 활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익단체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MBC 충북기획보도 식품 사막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밥상을 넘어 농촌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식품 사막. 늦출 수만이라도 없을까요? 저희가 농촌 마을에 직접 신선 식품을 배달해 봤더니 물론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시 이런 배달 트럭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걷고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장 한 번 보려면 한두 시간이 걸리는 한 산골 마을. MBC 충북 프로그램 계란이 왔어요 팀이 만물 트럭을 직접 운영해봤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없는 게 없는 만물 트럭이 왔습니다. 과자와 라면, 어르신들이 들기 무거운 음료류, 염색약까지 두루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두부와 우유, 생선 같은 신선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에는 신선 식품을 배달하는 만물 트럭이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계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시골에서 다 필요해. 시장이 워낙 멀잖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진짜 좋아. 전남 영광군 묘랑면에는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만물 트럭이 42개 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 신선한 먹거리를 전하기 위해 민간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두부를 많이 사셔요. 두부는 이제 반찬으로 쓰시기도 좋고 생으로 잘라 먹기도 좋아가지고.
이후 전북과 경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농협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년 수천만 원씩 드는데 수익은 거의 없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지역 농협은 도입 3년 만에 방문 횟수를 2주에 한 번에서 분기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농촌 주민 입장에서는 운영 하나마나 도움이 안 됩니다. 계시는 노인 어른분들도 지금 너무나 좀 가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 사막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만물 트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동장터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선뜻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옥천군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고민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제 효과라든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은 식품 사막 현상을 저출생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지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원책이 있지 않으면 민간 조직이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이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구조이죠. 농촌 돌봄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거리가 없어 황무지에 던져진 것과 다름없는 식품 사막. 사막을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샘터 같은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축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년의 박람회가 전시와 체험 위주였다면 올해는 박람회 본연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이는 내년에 열릴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방 진료 프로그램. 지역 대표 한방병원에서 나와 침을 놓는데 번호표를 받은 어르신들이 대기실을 채웠습니다. 아예 이 프로그램을 위해 박람회를 찾아올 정도입니다. 일부러 비 온다 그러는데도 막 그냥 열심히 왔어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좋지만 일단 한방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젊은 층과 가족 단위를 겨냥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명 가수와 개그맨 등이 출연하는 특별 콘서트가 매일같이 열리고 예술 공연과 체험 행사가 100여 개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엄마랑 언니랑 동생이랑 왔어요. 밥을 먹고 저거 보고 있었는데 슬라임 만들기 재밌을 것 같아요. 지역 기업과 국내의 소비자를 잇는 홍보관까지 전형적인 박람회 모습입니다. We both are kind of interested in herb and herbal medicine, so we wanted to try it out. We also buy some herbal like toothpaste. 달라진 건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바이어를 직접 연결해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받도록 전용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바이어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공을 받고. 내년 9월 제천에서 열릴 국제 행사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대비해 산업 기능을 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나 기업인들이 와서 우리 한방 발전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좀 특이한 점이고. 미리 보는 엑스포로 열린 올해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제천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수능이 어느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많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데요. 어떠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대입 담당 전문가 정임숙 장학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람 이병선 기자입니다. 20년 가까이 대입 진학 지도를 해온 정임숙 장학사는 먼저 올해 수시 모집의 경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대학 교육도 이렇게 취업이랑 좀 직결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취업이 수월한 이런 학과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예과의 기록적 경쟁률은
정원 증원에 따른 상향 지원, 또 지역 인재 전형 확대의 영향으로 봤습니다. 지역 내에서 봤을 때 그 풀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원하는 그 최상위권 내신을 가진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을 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번 입시만큼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강화된 경우가 또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더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입의 또 하나의 관문 정시 모집. 올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 사이 진행되는데 이런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32,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수도권 전체를 합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에요. 서울 소재 그 상위권 대학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능 준비를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학, 과학 선택 과목 필수를 폐지한 대학, 전공 자율 선택제를 확대하거나 신설한 대학이 늘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비 수능 시험, 지난달 치렀던 모의평가가 난이도는 낮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BS 연계 출제라던가 킬러 문항 배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도는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6, 9월에 본인이 보았던 그 모의평가들을 기준으로 취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끝까지 좀 파고들어서 걱정이 많을 수험생 부모들에게 지역별로 대면 상담도 해주고 있다며 적극 신청해달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그런 입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꼭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의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감염병 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감염병 신고 건수는 지난달까지 2,547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2,500건을 돌파했습니다. 도내 감염병 신고 건은 2년째 증가세로 지난해에는 45% 급증했고 올해는 석 달을 남기고 벌써 지난해 신고 건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자 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와 성홍열 신고가 각각 85배와 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모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24건이 적발됐고 특히 거짓 표시가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며 중국산 수입이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충남이 유치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룡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전쟁 장사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를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는 모의 장치. 구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쟁 상황에 5분이면 정맥을 찾아 체혈과 주사까지 가능한 로봇.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군에 최초 도입될 무인 수상정도 소개됐는데 유도 로켓을 장착하면 병력 없이도 해양으로 침범하는 적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병력 감소에 따른 무인화 체계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군에서 소요들이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체 365곳과 27개국 대표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방산은 수출 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그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하던 전시회를 올해 충남에서 유치하고 몸집을 더 키운 겁니다. 국제 방위 산업의 기준을 한 차원 더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충남은 국방의 수도로서 K-방산의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설치된 부스만 1,432개에 달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런 방위 산업 전시회를 두고 전쟁 장사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결국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무기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상당수 그 무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 시민단체는 행사 마지막 날 시민들에게 무기 거래의 비윤리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5.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습니다. 이는 1.3%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품목별로는 급등세인 배추와 무가 각각 72.1%, 62.9% 오른 가운데 사과는 17.3% 떨어졌습니다. 충북의 고위공직자 15명이 재산 신고를 부정하게 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한병도 국회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 과정에서 충청북도 14명, 충청북도 교육청 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경고와 과태료 조치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징계성 조치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불법 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이 탄 차량을 파손하고 남성을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카자흐스탄 출신 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폭력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양군의 가을 축제인 제26회 단양 온달 문화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단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고구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영춘면 온달관광지와 단양읍 수변 특설무대 일원에서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